네, 한 주 동안의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업앤다운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은 박종훈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저는 연말이면 꼭 나오는 물건, 이걸 다운으로 좀 선정을 했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달려. 달려. 그다음 두 개의 사진을 또 이용하셔야죠. 누구예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선정한 다운은요, 바로 푸틴 달력입니다. 이 푸틴 관련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달력인데 2020년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2019년 캘린더 봤는데 거기서 아니 아무래도 나라 대통령인데 거기서 뭐 옷이 막 그냥 팍 다 벗고 다 벗고 조금 모델처럼 이렇게 다 벗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크리스티안이 말한 바로 그 달력. 제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이렇게 딱하니 스튜디오에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성이 이렇게 좋으세요. 네. 와우. 여기 보면 하얀 눈이 쌓여 있고요.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검은 옷으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가 얼마나 추웠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사진을 강조하는 것, 강한 남자, 이 차가운 호수에 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진이 파격적이긴 하나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달력에 나오는 거는 사실 흔한 일인데 왜 다운으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달력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들은 뭐 팬카페라든가 아니면 출판사 같은 곳에서 만드는 건데 푸틴 대통령 달력 같은 경우는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의 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도 관심이 커서요. 직접 촬영을 이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심지어 메이킹 영상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푸틴이고 푸틴만을 위한 이제 캘린더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여기서 바로 다운인 이유가 나오는데요. 국가 공인을 받아서 이렇게 정식으로 나온 달력. 이게 푸틴 대통령의 개인의 이미지 선전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다운으로 선정했던 거죠. 내년 달력도 나올 거잖아요. 오 마이 갓. 이제 내년에 푸틴 대통령이 지향하는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 담겨 있겠네요. 네,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2020년 달력인데 몸이 노출되는 사진 없네요. 옷을 다 입고 있고 혼자 있는 사진이 별로 없네요. 네. 그렇네요. 약간 청취 잘한다라는 약간 그런. 네, 그렇죠. 이렇게 달력에 사진도 많고 또 버전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몇 개만 좀 뽑아봤는데 푸틴 대통령이 정장을 딱 갖춰 입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 일본의 아베 총리까지 유명한 국가 지도자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정말 많잖아요. 저는 저 가운데 사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저 사진 잘 보면요. 푸틴 대통령이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국제 정치에 정말 거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대통령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대통령이 나는 외교의 달인이야.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올해 이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업적이 좀 대단하긴 했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 철군을 선언한 시점에서 이 시리아와 쿠르드족 사이에 휴전을 이끌어내면서 여기서 또 한 몫을 했고요. 또 중동 내 이 미국의 대표적 우방이라고 한다면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도 12년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전보다 강해진 이 러시아의 영향력 이런 힘 같은 걸 과시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지금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43%입니다. 역대 최저치예요. 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연금법 개정 때문이에요. 반대율이 엄청나게 셈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니까 국내적 지지율이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 이 푸틴 대통령은 이 국내에서 떨어진 지지율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마 외부에서 외교 치적들을 가져오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달력을 보면서 또 대통령의 다양한 모습을 봐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도 있고요. 또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이 또 국가의 예산으로 과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의문은 좀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매년 주목받고 있는 푸틴 달력 이번 주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크리스티안 시죠? 네, 저는 다운을 준비했는데요.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요? 힌트 보여드릴까요? 아니 뭐가 사진만 봐도 좋아요. 충격적이죠? 큰 고양이도 있고. 남자분 표정은 왜죠? 아, 저건 좀 안 좋네요. 가운데 사진. 두 번째 다운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제가 선택한 다운은요. 캣콜링입니다.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이쁘니 뭐 어디 가니 뭐 시간대 이런 말하는 거는 캣콜링이라 하는데 근데 최근에 미국 시카고에서 여학생이 동아리 행사를 이제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또 낯선 남자가 캣콜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여자를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를 했는데 남자가 이뻐서 말 걸었는데 왜 무시를 하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 여자를 끌고 성폭행을 한 다음에 죽였다고 합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캣콜링을 하는 남성을 무시하고 여성이 지나가니까 이 남성이 쫓아와서 폭행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CCTV에 다 찍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프랑스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던 그런 일도 네. 있었거든요. 저도 캣콜링이라는 용어는 오늘 처음 알았지만 네. 미국이나 유럽 갔을 때 저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저 때 만약 웃어주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죠. 정색을 하고 무시를 하면 아까 그 끔찍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캣콜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요.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냥 말 걸어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성 입장에서 생각 좀 해보면 낯선 남자잖아요. 그래서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사실 네.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뜻에서 여성들이 이제 남성을 캣콜링하는 그런 아, 영상들도 만들기도 하고 Ooh, damn. Preppy. I can help you fellas out. You looking for a good time? 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캣콜링 두 번째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조동준 교수님. 네, 분위기 바꿔야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예, 저는 훈훈한 소식을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힌트 보실까요? 돈 돈입니다. 돈 훈훈하군요. 이렇게. 예, 돈입니다. 이번 주 업입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한 업은 바로 중국 돈 1만 위안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100만 원을 끌어들였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억하겠죠? 제가 예. 죽는다면 경찰서 갖다 줘야 돼요. 그거 그렇죠. 절도예요. 오, 착하네요. 아니 뭐 철컹철컹 할 수가 있어. 지금 제가 질문한 비슷한 상황이요. 네. 중국에서 실제 있었습니다. 오. 중국 수저우 지방에서 한 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100위안짜리 100장, 1만 위안을 도로에 흘렸습니다. 1만 위안이면요. 한국 도로 170만 원입니다. 그래. 장수가 100장이면 너무 많아서 이 과연 다 주인이 다 찾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다 받았대요. 아 진짜요? 예. 진짜? 길을 지나가던 주변 사람들이 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 돈을 주워서 그 사람한테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중국에서 특별하게 훈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문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비예관 슈엔쉬라고 별관 한사, 한가하게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오지랖 떨지 마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2006년에 펑이 사건이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한테 할머니가 밀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펑이가 이 할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데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할머니의 가족들이 이 펑이가 이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래서 이 펑이가 실제 재판을 받아가지고서 700만 원 배상을 물어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더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도 먼저 도와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닌 게요. 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이 정도가 사람의 생명까지 좌우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여성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도로에 누워 있었는데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결국 치여서 이분이 숨진 거예요. 중국에서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어요. 2017년에 하오렌법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하오렌법,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사람법. 좋은 일을 하다가 내가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 경우에는 민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비에간 슈엔시라고 하는 그 문화가 좀 줄어들고 정말 좋은 사건들이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네, 희망을 보여준 1만 위안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